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뭐 진료를 보시잖아요. 그쵸. 좀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세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실제로 지금 한의원에서 병원 업무를 할 때도 컴퓨터 네.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자목 변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목을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결국은 이제 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어깨가 굽으면 안 되거든요. 어깨가 점점 앞쪽으로 굽으면 굽을수록 목은 더 앞으로 나가서 일자목, 거북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는 자꾸 가슴을 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등이 굽지 않게 어깨가 앞쪽으로 가지 않게끔 가슴을 펴면서 턱을 좀 아래로 당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경추 문제 때문에 한의원들 많이 찾아오시죠? 실제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업무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많고 또 네. 우리 출퇴근 지하철길만 보더라도 다들 고개 숙이셔서 동영상을 보시거나 핸드폰을 그쵸. 계속 기사를 보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물며 어르신들도 요즘은 일자목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목이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머리 무게를 목에서 충격 흡수를 못 해주고 그 무게가 그대로 그 아래쪽에 있는 어깨 등 쪽까지 실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근육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진행이 돼서는 디스크가 유발돼서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자목 증후군이 심하면 그것만으로도 또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추 건강, 목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목이 있을 때 일자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뭔가 일자목이 되면 목이 C자 커브가 있어야 좋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왠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어야 뭔가 목이 C자가 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일자목을 고치려면 고개를 자꾸 뒤로 젖히는 동작을 더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실은 이 방법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목이라는 게 점점 목이 결국은 앞쪽으로 나가면서 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점점점 앞쪽, 점점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목을 뒤로 젖혀주는 게 아니라 턱을 밑으로 당겨줘야지만 C자 커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안 썼던 근육들을 쓰면서 긴장된 상태를 해야 이렇게 턱을 당기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교정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틈틈이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보통 운전할 때 보면 핸들을 잡고 역시나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점점점 고개가 앞으로 가서 운전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야말로 일자목을 만드는 자세인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운전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시트 그리고 헤드레스트 뒤에 머리가 닿는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대부분 많이 뒤로 눕혀져 있어요. 그렇죠. 뒤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얼굴을 더 앞으로 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등받이 자체를 좀 세워서 허리, 어깨, 등 쪽이 잘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등 쪽으로는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내 손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 그럼 자연스럽게 이미 허리는 C자 커브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목의 C자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헤드레스트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머리가 닿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어깨가 이미 등받이에 닿은 상태에서 뒷머리 부분이 헤드레스트에 닿고 있으면 그게 이미 또 턱을 당긴 자세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일부러 그렇게 자세를 좀 더 교정을 해서 운전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더 교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일종의 치료의 모토가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바로 이제 구조가 기능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 몸이라는 게 바로 뼈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솔직히 이렇게 자세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몸 척추관절 어느 부위든 한 자세로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갑자기 뭔가 디스크 손상이 있어서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인대가 손상이 돼서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쵸. 네. 실제로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워서 계속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의 변화를 주면서 생활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뭐냐면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오래 누워 계시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자세를 바꿔서 척추 관절의 압력을 분산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세의 첫 번째 길이니까요. 환자분들께서도 이 점만 잊지 마시고 관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혁진 원장님, 네. 남성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성분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제 편두통이라면 남성분에게 더 압도적으로 많은 질환은 군발두통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이 군발두통의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군발두통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두통의 증상이 시작이 되면 적게는 15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코에서도 콧물이 나도 모르게 흐를 정도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군발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3차 신경의 과활성화와 뇌혈관의 부분적인 확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뇌의 혈액의 흐름 자체가 정체가 되고 신경섬유를 압박하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군발두통 같은 경우는 절대로 참고 진통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빠른 시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굉장히 또 위중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두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한방 치료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편두통이라는 거 원인 자체가 자율신경 불안정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뇌 혈류의 정체 현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깨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함께 의외로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호소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연령대가 비교적 좀 젊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 흔히 말하는 가임기 여성분에게 많거든요. 반대로 폐경, 갱년기 이후에는 편두통이 심하셨던 분들도 그 편두통의 증상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 이런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략 한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아무래도 핵심적인 거는 머리 위쪽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체질 한약 복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궁이 위치한 배꼽 아래쪽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자율신경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단전 왕뜸이라든가 고주파 같은 신부 온열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의외로 꽤 중요한 게 바로 척추를 바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오늘 우리가 자세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목의 위치가 바로 서야 머리 쪽으로 혈류순환 그리고 신경의 전달이 원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치료할 때는 의외로 척추를 교정을 하는 추나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두통이 있게 되면 병원을 바로 찾기보다는 한의원을 바로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진통제에 먼저 손이 가기 쉽습니다. 근데 진통제는 문제가 뭐냐면요. 진통제를 먹고 나면 일단은 뇌신경의 흥분이 조절이 되고 감각중추를 자극을 해서 일단 통증은 가라앉지만 결국은 이 약 때문에 약물 과용성 두통이라고 하는 약으로 인한 두통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진통제를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편두통 치료 기간이 다른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에 의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중 부상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출퇴근 중에 다치셨나요? 지금 같은 산업재해 손상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사고 빠른 치료, 즉 골든타임을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골든타임이란 빠른 회복과 함께 후유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부상일을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고 발생 초반의 이 집중적인 치료는 치료 기간을 앞당기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산업재해 치료를 위해서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타박상,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골절, 목, 허리 디스크, 그리고 무릎의 연골 손상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부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산업재해 치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작성하는 최초 요양 신청서와 함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양방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신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 자료가 같이 필요합니다. 산재 발생 후에 해야 될 두 번째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신청 후에 보통 7일 이내에 산재 적용 여부가 문자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직접 전달이 되게 됩니다. 산재 승인 시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불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야 됩니다. 자, 산재 발생 후에 해야 할 세 번째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산재 지정 한의원에서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환자 본인이 연락을 하셔서 해당 한의원으로 요양기간 이전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 양방 의료기관과 중복 치료 시에는 한의원에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한방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골절, 디스크 손상, 연골 손상 등 척추관절의 심각한 부상을 비수술 한방 치료를 통해서 골절의 유합을 앞당기고 디스크, 연골의 회복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가피하게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재활을 앞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의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산재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다 편리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침, 부항, 뜸, 기타 한방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골절, 디스크, 연골 손상 등 준증 손상 후에는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주는 한약 치료도 최대 1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을 최대한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의사 서혁진입니다.